안녕하세요 여러분, 테크트리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애플 이벤트가 있었고 최근에 벌써 3개의 이벤트를 열고 있네요. 최근 출시한 아이폰 12와 아이패드, 아이패드 에어, 애플워치, 피트니스, 애플원 홈팟 등에 이어서 올해 정말 많은 제품군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도 쿡형의 One More Thing과 함께 새로운 제품들을 공개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애플 실리콘이라 불리는 암코어 기반의 애플 독자 설계 칩셋인 M1과 새로운 OS 빅서, 거기에 M1 칩셋을 탑재한 새로운 맥 제품군 3가지, 이렇게 3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Let's get it! 새로운 애플의 칩셋은 M1으로 명명되었고, 향후 애플의 모든 제품에 독자 설계한 칩셋과 독자 플랫폼을 적용한다고 했죠. 이 M1의 핵심은 고성능과 고효율이고, 이번에 정말 많이 강조를 했어요. 또한 세상에서 가장 빠른 CPU 코어, 세상에서 전력당 성능비가 가장 좋은 CPU, 세상에서 가장 빠른 내장 그래픽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M1은 5나노미터 공정으로 8개의 CPU 코어, 8개의 GPU 코어, 뉴럴 엔진 코어로 저전력의 고성능을 구현하면서 이를 통한 머신러닝의 양상, 사진과 영상 등 미디어 작업뿐 아니라 게임에서도 상당히 성능이 향상되었고, PCIe 4.0 지원과 썬더볼트, USB4, 강화된 보안성을 가진 칩셋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두 번째는 M1 칩셋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줄 OS인 빅서예요. 이미 개발자위에서 공개를 했었고, 신제품이 나오는 만큼 13일부터 바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되는 기기는 아마 현재 사용하는 맥 기기들은 대부분 지원할 것으로 보여요. 빅서는 로직 프로에서 3배 더 많은 악기와 플러그인을 실행할 수 있고, 파이널 컷에서 타임라인을 최대 6배 빠르게 렌더링이 가능하면서 유니버셜 앱과 로제타 2에 대한 언급도 잠시 있었으며, 앱의 완전한 전환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네요. 알려진 대로 빅서는 인터페이스와 디자인의 변화가 약간 있고 보안성이 강화됐죠. 거기에 iOS 앱을 바로 실행할 수 있고, 절전 상태에서 바로 깨어나고, 에어팟은 기기 간 자동 전환이 되는 기능이 있었죠. 이 외에도 빠른 업데이트와 사파리의 속도, 위젯 메시지 등 여러 부분에서 개선된 OS를 볼 수 있습니다. M1 칩셋을 사용한 빅서에서는 부트캠프의 사용이 불가능하고, 패러럴즈의 개발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이번에 공개된 신제품 3가지예요. 먼저 맥북 에어 13인치가 공개됐죠. 디자인적으로는 전작과 다른 게 거의 없는데 펜이 없어요. M1 칩셋의 성능이 아직 정확히 공개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내줄 걸로 보이는데, 펜이 없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12인치 맥북인가? 그 5세대 인텔 CPU에서 펜리스가 한번 있었을 거예요. 지금의 인텔 펜리스 노트북들은 굉장히 저성능인데, 와, 이제 인텔 펜리스 노트북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간단한 스펙은 칩셋은 당연히 M1을 사용하고, 램은 8에서 16기가, SSD는 256에서 2TB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전작과 동일하지만 색 영역이 좋아졌고, 포트도 썬더볼트 USB 4.0으로 바뀌었죠. 가격은 미국이 $999, 한국이 $129만원부터 시작하고, 현재 한국은 구매가 안되지만 미국 공홈에서 구매를 해보면 램 16기가의 2TB 제품이 $1999예요. 같은 환율로 계산해보면 한국 돈으로 259만원이 나오는데 누가 사 이걸? 이전 맥북 에어와 비교해보면 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고, CPU와 디스플레이 색 영역에서 차이가 좀 있죠. 와이파이 6를 지원하고 포트가 바뀌었으며, 같은 배터리 용량이지만 약 50%가량 사용시간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맥북 프로 13인치예요. 16인치는 아쉽게도 공개가 안 됐는데 성능이 전세대 대비 대폭 향상됐으며, 스튜디오급 마이크를 새로 탑재했다고 합니다. 맥북 에어와 비교해보면 하드웨어 구성은 동일하고 100니트 더 밝은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죠. 에어에는 없는 터치바가 있고, 좀 더 큰 배터리 용량과 약간 더 무거운 무게가 있습니다. 가격은 기본 SSD 구성에 따라 169만원과 196만원부터 시작하네요. 이전 맥북 프로와 비교해보면 칩셋은 당연히 바뀌었고, SSD 구성과 마이크에서 좀 차이를 보이죠. 와이파이와 포트 역시 맥북 에어와 동일하게 변경이 됐고, 재밌는 건 배터리 용량이 거의 동일한데 사용시간이 약 2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건 맥미니예요. 약 2년 정도 만에 신제품이 공개됐고, 사양은 맥북 에어와 거의 비슷하면서 이전 맥미니와 차이라면 포트가 줄어서 디스플레이 개수도 줄었지만 최대 6K를 지원하고, 무게가 약간 줄었으며 와이파이가 변경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게, 맥북 에어와 프로의 차이를 보면 프로세서가 동일하기 때문에 성능에선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디스플레이 밝기와 터치바, 배터리, 펜의 유무 정도가 있고, 가격은 4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물론 맥북 에어가 펜리스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성능에 제한을 걸었을 수도 있고, 발열에 의한 성능 차가 날 수도 있지만, 실제 두 제품이 어느 정도 성능 차이를 보일지 좀 궁금해지네요. 이럴 거면 그냥 16인치를 빨리 내놓지. 자, 여기까지 오늘 있었던 애플 이벤트에 대해서 요약을 해봤는데요. M1 칩셋에 대한 궁금증이 약간 해소되었지만,
자세한 성능이나 벤치마크 자료에 대한 내용 공개가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고, 에어팟 프로 다음 세대 제품이나 에어팟 스튜디오, 에어태그, 애플이 준비하고 있는 롤러블 폰 같은 거에 대한 힌트를 조금이라도 줄 줄 알았는데 전혀 언급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자, 그럼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찾아올 테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 아침 먹으러 가야지.